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에는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평창 발왕산 정상에는 하얀 얼음꽃이 피었습니다. 백두대간은 이미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세계총회가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제32회 ITS 세계총회의 강릉 개최가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강릉은 전광판과 자율주행 시범운행 등이 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고성과 강릉 등 22건의 피해가 적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평창 발왕산 전산에는 하얀 얼음꽃이 피었습니다. 가을 속 한겨울 풍경을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도 올 가을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9일이나 빠른 건데요. 가을 산도 단풍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450m 평창 발왕산 정상이 한겨울 얼음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드리 주목은 온통 흰 눈을 뒤집어 쓴 모습이고 키 작은 나무들은 가지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전날 내린 비가 나뭇가지에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마치 눈꽃처럼 보이지만 나무서리, 이른바 상고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마다 이처럼 하얀 얼음꽃이 피었습니다. 이곳 발왕산 일대는 가을 속의 한겨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색적인 모습에 관광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금세라도 얼음이 녹아내릴까 서둘러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네. 여기 오니까 나는데. 여기 오니까 겨울 느낌 아주 섣달 구멍 같아 아주. 꼭 눈이 오고 막 그러는 게.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대피소에는 하얀 눈꽃이 폈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에 단풍잎은 오색 빛깔이 더 빛납니다. 올가을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보다 9일, 그 전해보다는 20여일이나 일찍 관측됐습니다. 11일 아침 설악산 최저 기온은 영하 4.8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았으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이 기록되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2일 아침 기온이 1, 2도가량 더 떨어지겠지만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등 해발 1000m 이상 백두대간 정상부는 서서히 가을 단풍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권금성 일대는 오는 24일쯤 단풍 절정에 들어갈 것으로 산림청은 예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가 영리법원 설립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정화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강원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건데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강원도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각지대의 의료의 사각지대를 무시한 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리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강원도민을 대변하는, 원주시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조항은 규제 혁신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혁신 차원, 또 우리 강원도민의 의료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무슨 뭐 의료 민영화냐 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이런 여러 과정에서 좀 더 의견이 더 좀 수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제주도의 경우 내국인 진료 허가를 두고 4년째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중첩된 규제를 풀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강원특별자치도법. 때 아닌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먼저 불거지면서 향후 개정안 마련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10일까지 고성 6건, 강릉 5건 등 모두 22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속초시 금호동에서는 음식점 3층 건물의 지붕 상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지면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를 덮쳐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삼척시 원덕읍 인근 바다에서는 어민들이 설치해놓은 고기잡이 그물이 너울성 파도에 의해 파손됐고 강릉시 월호평동에서도 교차로 신호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1.4% 인상됩니다. 강원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논의한 결과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은 기존 3,666만 원에서 3,717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로써 강원도 의원은 내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연간 5,517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지난 8년간 의정비가 동결됐다는 점을 들어 최소 19%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주 내로 인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초겨울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곳 많은데요. 요즘 같은 가을철 환절기, 기온이 떨어질 때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만큼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겠죠.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알리고 있는데요. 담배를 끊고 술은 줄이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면서도 잘 안 지켜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질병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환절기인 만큼 꾸준한 관리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2026년 열리는 제32회 ITS 세계총회 개최지로 강릉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교통기술과 자동화, 과학화된 교통 안정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텐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강릉시청 미래성장과의 권순민 ITS 기반시설 담당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98년 서울 그리고 2010년 부산이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ITS 총회가 이제 유치가 되는데요. 이번에 강릉에서 개최될 ITS 세계 총회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릉 ITS 총회는 강릉 전 지역을 대상으로 ITS 기반을 구축하였고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첨단 모빌리티가 우리 생활 속에 모두 스며들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강릉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그 첨단 기술들을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ITS 관계자와 방문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강릉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고, 아울러 강릉시의 어떤 축제, 대표적으로 야행 또 뭐 커피 축제 등과 연계해서 기술뿐만 아닌 강릉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강릉시 전체를 체험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네,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 총회인 만큼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기존에 추진해 오던 ITS 기반 구축 사업을 고도화하고 또 확산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현재 시가지에 설치된 이제 도로 전광판을 통해서 이제 안내될 실시간 교통 정보 외에도 교차로 사고가 많은 횡단보도 등의 안전 시설들을 추가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 자율주행 차량이 앞으로 강릉 시가지까지 이제 확산되기 위한 어떤 첫 스타트가 되는 시범 운행을 15.8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강릉시 일원에 2022년 하반기 연말쯤부터 추진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세계총회가 개최가 되면 셔틀 운행이라든가 주요 이동 수단으로 실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 총회가 이루어질 올림픽 파크 일원에 새로운 그 컨벤션 센터 건립을 통해서 대규모 국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기술 또 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안내 등을 받으실 수 있는 미래교통 복합센터도 저희가 신축하는 계획으로 현재 ITS 세계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강릉 ITS 세계 총회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TS 세계 총회 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해 오던 ITS 사업으로 인한 일단 기본적인 1차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시민이나 관광객분들께서는 어떤 차량의 소통 흐름, 또 거기에 신호대기 시간이 줄고 또 교통사고가 줄어들므로써 사망자가 줄어드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통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게 되고, 또 향후 저희가 자율주행 등을 지역의 어떤 외곽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 또 이제 교통약자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어, 세계 총회와 함께 지어질 지금 강릉 컨벤션 센터 등을 활용하면 강릉이 앞으로 마이스 산업의 관광 도시로서의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 저희가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렇게 될 경우 1년 365일 강릉을 찾는 관광객, 방문객이 많아짐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ITS 세계 총회만으로 놓고 봐도 경제 파급 효과는 약 3,700억 원 이상, 또 취업 유발 효과도 2,000명 이상의 취업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환동의 어떤 해상 또 유라시아 철도 물류 도시로서의 대비로서도 ITS 구축 시스템이 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청 미래성장과 권순민 담당이었습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홍천소방서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쯤 남면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민 50대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전 11시 47분쯤에는 강릉시 주문진읍의 주택에서도 불이 나 집에 있던 60대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시 40분쯤에는 동해 묵호시장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